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오늘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 손해는 단순히 매매가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양성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재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권리를 당당히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부터 대출은 막히고 매매는 힘들어지고 재개발 조합원 자격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고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말이죠. 그동안 이 위반 건축물이라는 5글자는 건물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등기부등본에 찍히는 빨간 줄처럼 한번 찍히면 모든 게 제한되는 그런 표시였죠. 그런데 말이죠, 지난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드디어 방향을 바꿨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불법 건축물도 합법화, 즉 양성화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중랑구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랑구는요, 위반 건축물 비율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 전체 평균이 약 9%라면 중랑구는 약 13에서 15%까지 올라갑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늦추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중랑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유자와 투자자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성화를 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매매가 상승입니다. 불법 상태의 건물은요, 은행 담보가치가 낮게 잡혀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금액이 적습니다. 매수자는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시세보다 10에서 약 30%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양성화를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합법 기록이 찍히게 되고 대출이 정상화되고 거래 활성화, 매매가 상승이 따라 올라옵니다. 두 번째, 임대 수익이 안정화됩니다. 불법 건축물은요,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서 임대료를 낮춰야 하거나 세입자 교체가 잦습니다. 만약에 양성화를 하게 되면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지고요, 임대료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권리 보장입니다. 불법 면적은 권리 산정에서 제외가 되거나 감점 요인이 됩니다. 만약에 양성화가 된다면 불법 부분도 합법 면적으로 인정이 돼서 분양권 보상금이 상승하게 되죠. 네 번째, 상속 증여 시에 유리합니다. 불법 건축물은요, 거래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양성화를 하게 되면 재산권 보호, 등기, 거래 절차 단순화가 가능해지고요. 불법 건축물은 소유주와 가족 모두에게 불안 요소입니다. 구청에서 날아오는 단속 공문에 매매 불발, 대출 거절 등 항상 신경이 쓰이는 존재죠. 양성화 후에는 법적으로 당당해지고요, 거래 운영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부동산 규제는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합법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행 방제금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랑구처럼요, 재개발 모아타운 신통 기획이 활발한 지역은 향후에 토지 플러스 건물 전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양성화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위반 건축물이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건축 허가 내용과 다르게 지어진 건물,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 주차장을 창고로 변경하거나 주거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거나 대지 경계를 침범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평균 위반율 9%에 중랑구 13에서 15%,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연 동의율 저하, 조합원 자격 박탈의 주 원인이 됩니다. 과거 정부 대책은요, 이행 강제금, 철거 명령 위주였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이번에 조건부 양성화가 도입이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양성화 핵심 조건 3가지는요, 첫째, 안전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구조 보강이나 용도 변경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유형별로는 첫 번째가 주거용 불법 증축이 가장 많습니다. 옥탑방을 새로 짓거나 다락방, 베란다 확장, 지붕 창고. 두 번째가 상업형 불법 용도 변경인데요. 주차장을 무단 변경하거나 상가를 주거로 변경한 경우. 세 번째로는 대지 경계 침범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장이나 외벽이 남의 땅 필지에 침범한 그런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구조 안전 보강 가능히 해야 되고 도시계획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부합해야 되고요. 일조권이나 도로 폭이 심각하게 위반되면 안 됩니다. 공용부지 점유 해서도 안 되고요. 구조 결함 등으로 보강이 불가한 경우도 양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위반 건축물 등재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거나 임대가 어려워지고 매매 시에 가격 하락까지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도봉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마치고 본격 양성화 절차에 들어갔고요. 성동구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랑구도 조만간에 머지않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 부동산은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건축 사무소와 협의하여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50명, 100명 이렇게 규모 있게 같이 진행을 한다면 단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이미 중랑구 내 전문 건축 사무소를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중랑구 부동산 구독자들만의 특별 혜택도 별도로 있는데요. 상담 비용 전액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고, 중랑구 내 위반 건축물 소유 시 양성화 진행 과정을 전폭 지원해드립니다. 건축사무소와 직접 계약을 하셔서 양성화 비용을 별도로 내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으로는 세금, 법률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양성화 과정에서 재산세,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고요. 합법화 시 상속 증여가 편해지지만 반대로 양도세 과세 표준이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사전에 세무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 문제로 막혀있던 대출 문제나 임대, 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 부동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의 신청은요, 저번 주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수십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중랑구 주민 여러분의 재산 가치를 지키는데 제 발품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 많이 하셔서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건축사무소와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내용과 같이 폭넓게 더 다양한 내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부동산 발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